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5일입니다. 벌써 6월 달에 절반이나 가버렸습니다. 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까요? 정말 아쉬운 나날이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면 이제 가면 갈수록 여름이 되고 장마가 지고 하면 이쁜 모습은 가고 힘든 나날이 좀 지속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날들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밑에 지방에 이런 저런 얘기를 다른 동영상에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 거를 보면요. 온도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제가 알고 있는 온도랑 너무 달라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현재 지금 여기 인천에 제가 살고 있는 곳의 온도가요. 한 19도, 18도, 17도까지 내려가고요. 낮 온도는 24도, 25도를 안 넘어서고 이런 날씨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런 날씨가 계속 되니까 저는 생활하기에 나쁘지 않은데, 밑에 지방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뭐 다음 주, 요번 주 주말인가? 저희는 제일 많이 올라가는 온도가 28도가 찍혀 있는 날이 이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37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를 한번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날씨 어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해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온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하다가 손짓으로 요 부엌 쪽에 왔다가요. 얘네들 얼굴을 보는데 유난히 오늘따라 색감이 더 들어와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들어봅니다. 다시금 저희 쪽에는 봄을 맞이하는 듯한 느낌? 이꼬지만 그래요. 이꼬지는 원래 물 색감이나 이런 게 잘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여드리는 곳에 있는 이꼬지 아이들은 여기 분홍한 아이들은 패치핑크 입장이에요. 얘네들은 한번 물들면 잘 빠져주지 않거든요. 어저께 댓글에 보니까 햇볕을 본다고 물이 들어가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나이 배기 그 다음에 온도차에 의해서 물이 드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말은 동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햇볕도 보고 그 다음에 온도차도 있고 이런 게 복합적인 게 나타나면 물이 들어가긴 하는데요. 특히나 여름에 이뻐지는 다육이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아이들을 찍어 본다고 한번 찍어 봐 드린 건데 제가 찍다 보니까 작년 여름에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솔직하게 작년 여름에 한 달 정도는 제가 영상을 찍지 않고 쉬었거든요. 왜냐하면 애들이 방학 동안 있고 그 다음에 애들 있을 때는 창문 열어서 하기가 좀 그렇기도 했었고요. 그때는 구독자님들이 그닥 많지를 않아서 제가 한 달 정도, 한 달에서 한 달 반인가 그때 몸이 또 많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코로나도 그때 한번 걸려가지고 몸 상태도 별로 안 좋고 하니까 영상을 쉬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거진 얘네들을 돌보지를 못했어요. 한여름에. 그랬더니 얘네들이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떤 아이가 여름에 예뻤던지 그런 게 전혀 기억이 안 나서 처음에는 몇 가지는 여름에 이뻤던 게 기억이 나서 찍다가요. 나중에 뒤로 점점 가면 갈수록 그냥 물이 아직까지 빠져주지 않는 아이들을 찍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편집할 때 이래저래 조금 더 찍었었는데요. 편집하면서 얘네들이 튀었나봐요. 그래서 영상 편집이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조금 다르게 찍혔습니다. 아이고, 또 튀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영상이 길고 화질이 높아지면서 영상 길어지니까 용량 커지니까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끊어버리더라고요. 얘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조그만 아이인데 빨간 아이가 있죠. 이 아이는 샤프트 이꼬지입니다. 요렇게 여기에서 지금 이꼬지판이 더 붉어 보인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홍옥도 물을 참 잘 들여주는 아이고 여기에 있는 얘가 워터메리가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라디칸스죠. 라디칸스 이꼬지도 있고 그 다음에 물 잘 드는 프리티 이꼬지도 있고 이런 아이들이 중간중간 섞여서 더 그래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오늘 입고지판을 보는데 너무나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색감이 더 예뻐 보인다 해서 한번 찍어봅니다. 이 좀 옆에 있는 아이는 제가 손을 좀 뻗어야 돼서요. 한번 손만 뻗어보고 그냥 한번 찍어볼게요. 저도 영상을 보면서 얘네들 건강을 확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잘 찍히고 있나 모르겠어요. 요렇게 찍다 보니까 여기 입고지판에 보니까 요쪽에 있는 아이들, 쪼망쪼망한 아이들, 얼굴 똑같아 보이는 아이들이 많이 있죠. 이 아이들이 얼굴이 점점 홍룡이랑 많이 닮아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홍룡도 한번 입고지가 왕창 뜯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좀 비슷한 얼굴이 보이죠. 근데 그러기에는 또 입장이 좀 얇아서 살짝 홍령 같다라는 말이 한 60% 정도 확신을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한번 입구지를 오늘 찍어보고 영상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른 곳에 가기 전에 오늘 방금 댓글에 올라온 거 보니까요, 베란다 안에서 다육이 이꼬지를 키우시나 봅니다. 그 아이가 1cm 정도 목대를 올리면서 웃자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아이를 웃자라지 않게 하는 거는요 다른 게 없어요. 햇볕을 조금 더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란다 안에 있던 아이를 바깥에, 그 어린 순을 바깥에 갑자기 쨍한 햇볕을 많이 보여줘 버리면요 힘들어 할 수 있으니까 양파망을 씌워서 바깥에 내보내기 시작하면서 햇살을 더 많이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베란다 안에서도 햇살이 더 많은 곳으로 옮겨줘야지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거든요. 다른 방법은 생장 등이나 그런 거에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을 조금 준다고 해서 그 웃자람이 조금 천천히는 갈 수는 있지만요, 조금은 더 웃자랄 수 있다고 제가 그 경험이 그 정도밖에 없네요. 도움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른 곳에 한번 가볼게요. 어저께 동영상을 보시고 오팔리나에 물찬 입장이 있는 것 같다 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살펴본 결과는 물찬 입장이 없습니다. 저쪽에 입꼬지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봤는데 물찬 입장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확인이 끝나고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즘 어저께 잠자는데요, 모기가 2마리가 앵앵거려서 잠을 좀 설쳤습니다. 식구들한테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빨리빨리 찍어보고 얼른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은 눈치가 보여서 잠잘 때마다 웽 하는 소리만 들리면 다 제가 죄인인 듯 다들 알고 계시죠? 이제는 모기 때문에 햇살이 쨍할 때만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햇살이 쨍할 때는 모기가 극성이지 않아서요, 얘네들이 살짝 그늘진 곳으로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완벽한 진실은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 그럴 때는 얘네들도 뜨거워서 조금 그늘진 데로 다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날아다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뜨거운 거는 참을 수가 있습니다. 좀 살 좀 타면 되죠. 어저께 댓글에 보니까 한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화분에서 그러니까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화분에서 키우지 않고 이런 플라스틱, 투명 플라스틱 분해서 키우는데, 보통의 다른 분들은 보면 투명 플라스틱은 뿌리를 내릴 때 뿌리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직접 키우시는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쪽에서 저번에 찍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쪽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투명 화분에서 제일 그나마 오래 키웠으니까, 여기 있는 아이들이 좀 오래됐으니까요, 그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최대한 제가 이쪽에 머리 큰 아이들을 이쪽에다가 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반투명 화분인 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석연화가 크고 있는 투명 화분에 얘가 아메리카노, 투명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 그 컵에 있거든요. 그런데 얘만큼 지금 뚱뚱해지는 아이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제되는 게 전혀 없고요. 처음에 뿌리 내리는 것도 눈에 보입니다. 뿌리가 바깥으로 이제 투명 컵에 붙어가지고 하얀 뿌리가 내리는 것도 보여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그 뿌리들은 다시 또 들어갑니다. 우리가 왜 혈관에 보면 비교가 좀 안 맞기는 한데 주사 바늘을 자꾸 꽂으면 혈관이 숨는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얘네들도 뿌리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길을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뿌리도 얘네들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곳을 향해서 찾아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뿌리에 영향이 있다던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씩 이끼도 한 번씩 끼워주잖아요. 그 이끼 때문에 얘네들한테 힘들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그 이끼가 한 번씩 도움이 줄 때도 있습니다. 그 이끼로 통해서 그늘지기도 하고 수분 관리도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화분을 깜깜하게도 만들어 줍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투명 화분을 쓴다고 해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이끼가 끼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한번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석연화를 들어보고 싶은데 석연화가 지금 프리티한테 이렇게 있어서 들기가, 제가 잠시만 내려놨다가 카메라 잠시 껐다가 다시 켤게요. 이렇게 들어 보이지만요, 여기 화분이 보이시나요? 여기 화분에 보면 까뭇까뭇한 것도 보이죠. 이게 뭐 얘네들한테 크게 문제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얘네들이 토양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 여기에서 얘가 같이 심어준 지가 어쨌든 3년은 넘어가는데요. 그럭저럭 여기에서 살찌고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뭐 문제되거나 물러서 입장이 간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던 게 석연화인 것 같아요. 지금도 현재 뿌리 상태 좋은 것 같고요. 물 반응 잘하고 화분이 불만이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쪽에 비둘기가 위에 층에서 앉아가지고 똥을 쌌는데 여기에 떨어졌나봐요. 지저분하죠. 얘 씻어줘야 되는데 생각난 김에 씻어주고 와야 되나 생각 중입니다. 잠시만요. 요렇게 얼굴을 닦아 주었습니다. 이제 요렇게 얘네들을 바깥쪽으로 좀 돌려서 반대로 꽂아 둘게요. 이번에는 러블리 로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블리 로즈도 여기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얘는 4년이 넘게 여기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자라는데 얘도 아무 이상이 없고요. 한 번쯤은 여기에 초록빛감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면 보이실까요? 저도 화면에서는 얘가 안 보여서 찍어서 봐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초록빛감에 이끼가 껴 있어도요, 얘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없고요. 한 번씩 햇살 있는 쪽으로 돌려주다 보면 이게 이끼가 또 햇살 보고 하면은 성장세가 좀 멈추고 쑥으로들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무난하게 잘 크고 있는 러블리 로즈나 다른 아이들을 봐도 이상이 없다라고 느껴지시는가요? 저는 키우는 입장에서는 저는 100% 만족을 합니다. 왜냐하면 화분은 솔직히 말해서 이런데 내다 걸기에는 좀 불안불안하죠. 무게감이 있고 비가 올 때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다 심는 게 저는 만족하고요. 다음에 제가 얘를 흙가리를 한다 그러면 요거보다 작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컵에다가 더 가볍게 분을 이거보다 더 가볍게 하면 마사를 줄여버리고 더 다른 거를 섞는 거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섞어서 얘네들을 심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물론 노지나 옥상이나 키핀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무게 생각 안 하고 심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매다는 곳에 있다고 하면, 거리대나 이런 데가 있다 그러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게 화분 무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렇게 여기 햇살이 있는 데 있으니까 더우네요. 제가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했나 봅니다. 지금 여기에 심겨져 있는 화분들을 제가 요렇게 한번 들어서 보면요, 가까이는 가지 못하고 요렇게만 들겠습니다. 요렇게 들어보면요, 거진다 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 일회용 컵에다가 심었던 아이들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등치가 커지고 잘 크고 있죠. 요런 데서만 제가 4년 넘게 계속 키우다
보니까요, 이제는 화분이 잘 모르겠어요. 화분에서 물 조절하는 걸 잊어버린 듯 합니다. 오히려 저는 요즘에 플라스틱이 더 편해서 마음 가는 대로 마구잡이, 조금 더 가벼운 분, 자리 차지를 안 하는 조금 더 얇은 분을 찾고 다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더 이상 많이 심어줄 나이가 없으니까 뭐 찾고 다니지는 않지만요,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이때까지 다른 곳에 찍고 있었네요. 여기는 SP가 이렇게 꽃대를 확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와, 입장 정말 튼실하네요. 이꽂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또 뭐가 있었냐면요, 오늘 우리 아파트 카페에 뭔가 사진이 올라왔어요. 여기 동이 아니라 앞동 같은데, 저 화분 그 관엽식물 큰 거 있잖아요. 그 받침대가 사기로 된 것도 있는데 그걸 아마 내놨었나 봐요. 그게 실수로 화분을 들다가 밑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와장창 깨졌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이 올리셨어요. 피해를 받쳐서 다친 사람은 없는데, 이 너무 위험해서 난간에 몇 집, 그러니까 그 한 동에 한 몇 집이 내다 놓고 키우는 것 같은데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법적인 조치가 어느 선까지 되어 있느냐,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올리셨더라고요. 그 집의 신랑분이 너무 놀래서 지나가는 다음에 떨어졌나 봐요. 노이로제 걸렸다고 그러면서 항의 댓글을 엄청 상세하게 올리셨다고, 그거를 다른 언니가 저한테 카톡으로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가 한 거는 아니고 제가 직접 뭐 연관 지은 건 아니지만 그런 말이 나오니까요, 마음이 뜨끔하면서, 그거 있잖아요, 꼭 뭔가 숙제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안 하고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뭔가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그런 말 나오자마자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가 어저께 있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저희 집 이 들어오는 입구 밑에서,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들었지만 위험하잖아요 부터 시작해갖고 두 분이서 싸움이 붙으셨더라고요. 왕왕왕. 와, 얼마나 간이 조마조마한지. 제발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다가 잘못하다가는 제가 여기에서 못 키우고 걷어들여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저는 어떡하죠? 여기 있는 아이들 이제 못 걸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아이들도 바깥에서 보면 눈에 많이 띄거든요. 중간하고 바깥만 아니면 눈에 띄지를 않는데, 중간하고 이 바깥에 여기에 걸려 있는 아이들이 너무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만약에 이런다면 이 바깥에 있는 아이들이, 등치 큰 아이들은 제가 키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무섭습니다. 이런 일이 없이 조용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오늘 기도 한번 하고 오늘 기도 한번 아침부터 하고요.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기분이 그닥 좋으시지 않을 것 같아요. 좋은 소식만을 전해야 되는데요. 정말 조용히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제 마음이요, 오늘 너무 가볍지가 않고 약간 무거운 마음이라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무거운 마음이 전달되지는 않을까 한번 걱정이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한번 드려봐요. 그리고 모기 사건도 있고 파리 사건도 있고 이런 일이 자꾸 보이니까요, 제가 문 열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가족들한테도 불만과 언성이 높아지면 저 갈 데도 없고 어떡하죠? 제 편 들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이런 사태가, 아직 신랑을 모르는데 이런 아파트에 사건이 일어난 걸 모르는 것 같은데, 와, 이런 사건들을 알게 되면요, 걷어들이자, 이 말 나올 것 같아요. 진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도 이 와중에 얘네들은 왜 이렇게 이쁜 겁니까? 햇살 받고 물도 들어주는 아이시 그린이 건강미도 넘쳐 보이고, 이 분홍분홍한 색감도 보여주는 이 아이들 어떡하죠? 제 마음을 살짝, 우리들의 얼굴을 보면서 위로를 한번 받아보세요 하는 것 같은데 이 마음 짠한 걸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많이 찍어 드리다기보다 여기 조금만 더 찍어 보고요. 오늘은 왠지 동영상이 짧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별 핑계를 다 대죠. 여기 있는 애는 라피네인데요. 라피네는 물도 참 잘 들어주고 색감도 이쁘게 나는 분가루가 이렇게 이쁘게 잘 올라갑니다. 제 친구한테 어저께 전화통화하면서 제가 들은 건데요.
여기 이렇게 말하는데 레드메인이 너무 이뻐졌습니다. 레드메인도 여름에 이쁜가? 기억이 안 나는. 많이 이뻐졌네요. 레드메인도 이렇게 이뻐져서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하고 울산에 있는 친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날씨가 되게 후덥지근하고 습도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 지방에 있는 계시는 분들은 조금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름이 아직 장마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후덥지근하고 습기가 많다 그러니까 힘들겠죠. 제 친구도 많이 힘들어 하던데 그나마 여기는 위쪽은 그렇게 습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가끔씩 번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소낙비처럼 오는 게 그게 달아서 그나마 낫고요. 요번에 3호 태풍이 불어서 뭐 올라오고 아주 큰 구름을 이끌고 올라온다고 하는데 일본 밑으로 지나가기는 하는데요. 그 영향이 좀 있겠죠. 아무래도. 근데 장마는 아직 시작하기가 좀 멀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제가 제대로 못 찍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 일기예보를 말해주는 뉴스 같은 데서 봤는데요. 왜 어떤 어플에서 한 달 내도로 7, 8월 달이 뭐 4일에서 3일만 남겨두고 다 비 소식이다 라고 했던 그 말은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요, 아직까지 현대 기계들이요 10일 정도까지만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고 해요. 그 이후로는 그냥 평균값으로 낸 거라서요, 확실하게 비가 온다는 말은 할 수 없다라고 하네요. 근거 없는 그냥 수치상의 결과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기는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어떠신가요? 그런 말 들으니까 조금 마음은 가벼워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좋은 소식도 이러저러한 내용 중에서 제대로 된 내용을 전해드리지 못하고 이런저런 안 좋은 우왕거리 같은 저희 아파트의 우왕거리 같은 이런 내용을 전달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짧은 것도 아니죠. 다른 분들에 비하면 짧은 것도 아닌데 제가 항상 30분을 넘기니까 짧은 시간을 짧은 시간으로 한번 찍어 보고요, 여러분들과 한번 인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좋은 마음으로 기분 전환해서 다시금 여러분들께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혹시나 같이 공유하고 싶다거나 물어보실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알려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고, 다른 분들에게 받았던 답변 또한 이제 평균적으로 받아봐서 각각 집집마다 키우시는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네, 통계적으로 중간 지점을 찾아서 키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우리가 서로 노력하면 좋잖아요. 다른 분한테 도움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